아마도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트럼프 트레이드일 겁니다. 이제 상하원 둘 다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 아이온큐, 엔비디아, 속슬, 비트코인 등 얼마나 더 오를 수 있고 언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가 하루 만에 10%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뚫고 이제 1.12조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한때 12%까지 올라갔는데 시가총액이 1.15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또 88,000까지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10%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무려 1.7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하나만으로 메타 시가총액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S&P에 있다고 치면은 아마존 바로 밑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6위에 달하는 시가총액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을까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랑 연관이 있는데 초기에는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강한 회의론을 표명했습니다. 2019년에 대통령 재임 시 트럼프는 암호화폐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실체가 없다라고 트위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퇴임 직후 트럼프는 팍스 뉴스에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와 경쟁을 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달러와 경쟁을 하는 또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선 캠페인에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내시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년 컨퍼런스에서 트럼프는 만약에 암호화폐가 미래를 정의한다면 나는 그것이 미국에서 채굴되고 주조되고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달로 간다면 나는 미국이 그 길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미국을 지구상의 암호화폐 수도 그리고 세계의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4년 굉장히 극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주가가 하루에 막 10%씩 오르고 있는 겁니다. 도지코인을 보면 그 상승률이 더 커요. 일론 머스크랑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테슬라가 도지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 공약 덕분에 여러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공약을 했고 여기서 아마 가장 큰 정책 공약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중 일부를 사용해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리고 미국 내에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의 운영을 더 쉽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현재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적대적인데 유명한 게리 겐슬러를 자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아마 암호화폐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바로 아실 텐데 SEC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합법성과 가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해서 비트코인의 채택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화폐라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널리 이용되어야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데 미국이 그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비트코인의 상승 가격을 촉진했고 비트코인이 현재 88,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막 10%씩 올라서 시가총액이 1.75조 달러까지 달성했는데 여기서 2조 달러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10만 달러를 딱 찍으면 1.97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10만 불까지 간다면 2조 달러를 달성시키려고 또 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사실상 10만 불, 2조 시가총액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아마존 바로 밑에 있는 시가총액이고 메타랑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코인베이스도 20% 하루 만에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25% 상승하고 애프터장에서 5% 상승해서 하루 만에 30% 상승했고요. 클린스파크라는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이 기업도 시가총액이 낮긴 하지만 30% 상승했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도 30% 하루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이 채굴 회사들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온다면 테슬라, 아이온큐,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오늘 왜
오르고 떨어졌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또 10% 올랐습니다. 350불까지 달성을 했고요. 거의 매주 50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막 1조 달러를 돌파해서 1조 달러를 찍으니까 1조 달러를 바탕으로 해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공매도 비율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8월 달에 3.7%인데 1% 줄어들어서 2.85%까지 떨어졌고요. 약 20%의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랑 공매도 비율이랑 반비례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테슬라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에 대활약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 사진까지 찍었고요. 계속해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규제를 완화시키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쪽으로 규제를 완화시킬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FSD가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FSD가 성공된다면 미국 전역에 사용된다면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웨드부시라는 투자기관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400불까지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웨드부시라는 투자기관은 예전부터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 기관이고요.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웨드부시의 수석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웨드부시라는 투자기관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 트럼프의 승리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가치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 1.1조 달러인 거를 감안하면 FSD만으로 1조 달러를 예상한다고 했으니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350불까지 올라왔고 1.2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갭 상승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불과 일주일 전에는 270불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40%가 상승하면서 276불에서 300불까지, 300불에서 325불까지, 그리고 325불에서 35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400불이고요. 그래서 다음 저항선, 매물대가 있는 곳은 400불입니다. 만약에 400불까지 가면 2021년 고점 찍었던 주식 분할하기 전에 1200불까지 올라갔는데 그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상당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 이유는 트럼프 트레이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오늘 엔비디아는 1.6% 하락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1.6% 하락, 브로드컴 2.5% 하락, 그리고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 15% 하락했고 인텔도 4%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가 하락한 이유는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랑 연관이 있는데 바로 미국이 TSM에게 중국으로 첨단 AI 칩 수출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 고객을 잃을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도 AI 칩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반도체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쏙3 7% 하락했고 한때는 마이너스 10%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쏙스를 보면 계속 횡보세고요. 나스닥이랑 S&P, 다우존스 이 지수들이랑 비교해서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죠. 이 반도체 쪽에서는 뭐 악재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에 따라서 확실히 호재가 있습니다. 테슬라나 금융주들이나 주가를 보면 불확실성이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도 뭐 하루에 10%씩 오르고 있고 이런 규제가 어느 정도 확실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이 반도체 쪽은 이 중국에 대한 규제나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SMCI도 문제가 있죠. 11월 16일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상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까지 뭐 계획서라도 제출을 하면 3개월 정도 연기시킬 수 있고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연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들이 좀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가 아직까지 안 나왔죠. 브로드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엔비디아가 정말 AI 쪽으로 가장 큰 회사이죠. AI 반도체 쪽에서 가장 성장이 빠르고 규모가 큰 회사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상방 추세를 얻을 수 있는 그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이죠.
거기서 블랙웰이나 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하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반도체 섹터는 3개월 정도 횡보 기간에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 번외로 한번 보자면 아이온큐. 아이온큐가 10월 달부터 11월까지 한 달 만에 200%나 상승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1년간 하락장을 맞았었는데 드디어 1년 만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트럼프 트레이드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AI랑 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AI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쪽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11개월 만에 167%까지 상승했었고요. 나스닥이랑 S&P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EPS와 매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SMR도 원자력주인데 크게 상승하고 있고 오클로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을 보면 현재 신고가를 찍었고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RSI가 65고요. 2021년 고점에는 7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 여전한 상황이고 아이온큐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들 자체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것마다 막 20%씩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를 매수할까 매도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에너지 섹터들, 특히 원자력 섹터들을 면밀히 보고 중소형주인 IWM, 러셀 2000 지수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 모든 주가 상승과 하락의 원인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랑 연관이 깊게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많은 호재들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책이 부진하거나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최근에 가장 비슷한 예가 이 중국주들이 크게 올랐다가 크게 하락했죠. 중국에서 경제 부양을 가장 강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에 하루 만에 막 지수가 10%씩 오르고 일주일 만에 30%씩 지수가 오르는 그런 추세였는데 중국에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경제부양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셀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매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많은 호재들을 너무 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리스크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낮게 나오고 있어야 이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고 연착륙 혹은 연착륙 없이도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근원 CPI 컨센서스는 지난달이랑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높게 나온다면 주가가 하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단기적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이게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수요일 장 전에 매도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테슬라, 엔비디아, 반도체, 그리고 암호화폐 등 이 섹터들이 왜 오르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대부분 트럼프 트레이드랑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증시 상황을 설명해드릴 게 더 많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시황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